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불가리아와 리투아니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77위의 불가리아입니다. 불가리아의 문제는 공격력이 너무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데스포토프에게만 의존하는 원맨팀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사실 몬테네그로와 리투아니아전에서 숫자 구세를 낳는 상황에서도 골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등 공격 전개 자체가 문제라는 진단을 내리는 것이 낫습니다. 결정자는 델레프, 네디 알코프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144위의 리투아니아입니다. 리투아니아도 불가리아와 마찬가지로 승리가 없기는 한데 사실 불가리아 정도는 리투아니아가 만만하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1차전에서 퇴장이 나온 후에도 73분을 버틴 바 있는 상태인데 물론 열정적인 홈 관중이 없는 원정에서는 전패를 기록했습니다. 결정자는요. 미콜리오나스, 바라비카스, 심쿠스, 라우케미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가리아는 그나마 유일하게 리투아니아가 할 만한 상대로 생각할 것입니다. 수적 우위를 살리지 못할 정도로 불가리아의 공격력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리투아니아도 좋지 못한 편이지만 불가리아의 공격에 대응하는 방법이 너무 쉽습니다. 2.5 언더를 가장 추천하는 매치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슬로베니아와 핀란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25위의 슬로베니아입니다. 홈에서는 나름대로 공격력이 잘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하지만 핀란드의 빙벽은 쉽게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중론인데 하위 전력을 상대로는 핀란드가 꽤 공세적으로 나서긴 하지만 굳이 핀란드가 일정에서 가장 어려운 슬로베니아 원정에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결정자는요. 메블라, 츠르니고이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55위의 핀란드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핀란드가 여기서 맞불을 놓을 이유는 하등 없을 것입니다. 승점 3점은 산마리노와 북아일랜드를 통해서 따면 되고 이 경기에서는 승점을 잃지만 않으면 본선 진출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정자는 로드, 젠슨, 앤트먼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핀란드가 이 경기에서 전혀 수비적인 리스크를 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슬로베니아도 5백의 극단적인 수비 대형을 확실히 공략할 수 있다는 장담은 하기 어렵습니다. 2.5 언더를 가장 추천하는 매치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탈리아와 몰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13위의 이탈리아입니다. 몰타를 상대로는 그동안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한 번도 3득점 이상을 기록한 적이 없을 정도로 전력 차이를 확실하게 드러낸 적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탈리아의 특성이 카테나치오를 앞세워 실리적인 운영을 하는 유형임은 생각해야겠습니다. 결정자는 스피나촐라, 보누치, 베라티, 조르지뉴, 임모빌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171위의 몰타입니다. 여전히 득점력 면에서 갈 길은 매우 먼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실점을 최대한 줄여주는 등 전력이 한 수 위인 팀을 상대로도 수비적인 장점은 나름대로 성장한 모습입니다. 결정자는요. 감빈, 사타리아누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탈리아가 생각보다는 몰타같이 수비적으로 나서는 팀을 만났을 때 득점력 면에서 고전하는 경우가 잦다는 점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키에사의 엔트리 합류는 반갑습니다. 이탈리아가 이길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입니다. 다음은 헝가리와 세르비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36위의 헝가리입니다. 네이션스 리그에서의 상승세가 유로 예선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잉글랜드를 격침시켰었는데 예선에서도 무패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를 기동력과 압박으로 몰아치는 성향이 잘 통하고 있는 상황인데 세르비아가 중원과 공격진에 비해서 수비는 좀 불안한 축에 드는 팀입니다. 결정자는요. 클라인 하인슬러, 오르반 주자크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25위의 세르비아입니다. 블라우비치가 제외되긴 했으나 타디치, 미트로비치, 코스티치, 밀코사가 버티고 있는 공격 전력은 그대로 제 몫을 해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수비와 함께 큰 경기에서 멘탈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 이번 해 A매치에서도 생각보다 추격골을 허용했을 때 조급함을 느끼고 단시간 내에 실점이 추가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결정자는요. 미트로비치, 요비치, 블라우비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력에 비해서 세르비아가 큰 경기에서 제법 약한 편이고 수비진은 공격과 중원 전력에 비해 약해 헝가리가 승부를 가져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두 팀의 공격적인 전력과 기세를 생각하면 2.5버 양상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덴마크와 카자흐스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19위의 덴마크입니다.
전력이 확실히 떨어진 모습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전력의 단단함으로 유로 진출은 확정적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물론 카자흐스탄 홈에서 패배를 기록한 전적이 있긴 해도 카자흐스탄은 기본적으로 원정길이 험난한 팀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결장자는 라르센, 와스, 웨르겐센, 델라이니, 담스고르, 코넬리우스, 브레이스웨이트, 올센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피파 100위의 카자흐스탄입니다. 일정상으로 카자흐스탄이 가장 불리한 상황입니다. 원정에서 1위에서 3위를 모두 만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인데 현재까지는 원정 전승이긴 하지만 산마리노와 북아일랜드를 상대로 거둔 승리라서 아직까지는 원정 징크스를 극복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결장자는 수윤 바예프, 숀코, 이슬람칸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자흐스탄의 원정 경기력은 홈보다는 떨어진다는 것이 정설이고 덴마크도 회일룬의 등장으로 인해서 다소 부족했던 전방의 화력도 회복세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덴마크를 믿어보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이는 매치입니다. 덴마크 승리 기대하는 매치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